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함수의 연속이고요. 제가 어제도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얘도 그래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어제 그렸던 그래프 3개. 첫 번째 그래프는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딱 찍혀 있는 상태고, 두 번째 그래프는 누구냐면 여기가 A, B, 여기 C. 그림 뭔지 알죠? 여기는 구멍이 뽕 뚫린 상태고 C에 딱 채워져 있는 거고,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생겨서 A, B, 여기가 C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우리가 연속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땐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손을 떼지 않고 쭉 그릴 수 있으면 그건 그냥 연속인 거예요.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림 그릴 때 손 떼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엔 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 그냥 손 안 떼고 그냥 그림 이렇게 쭉 제가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가 야금야금 커진다고 했을 때 점점 커지나 말고 여기서 잠깐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고 다시 떼고 여기서부터 손을 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필을 칠판에서 떼야 된다고. 그죠?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쭉 올라오다 말고 A에서 잠깐 분필 떼고 다시 붙여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랑 첫 번째 그림은 X좌표 A라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연속이라는 건 당연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손 떼지 않고 한꺼번에 쭉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인 거고, 떨어지면 손을 떼야 되면 그럼 이제 그건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티가 나지.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식을 봤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이상한 녀석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연속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얘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요거 3개 중에서 앞에 있는 2개는 어제 했던 거지만 극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고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요. 그런데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없는 녀석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극한값이 없으면 당연히 손을 뗄 수밖에 없지. 왼쪽에서부터 갈 때는 B를 향해서 가고 오른쪽에서부터 올 때는 C를 향해서 올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당연히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 뭐냐면, 극한값이 없대? 그건 무조건 불연속인 거지. 손을 무조건 떼야 되니까. 그럼 극한값이 있는 녀석 중에서도 연속인 것과 연속이 아닌 녀석을 구분하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함수 값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연속인 녀석은 극한값이랑 실제 함수 값이 같은 거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엔 극한값이랑 함수 값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야. 우리 어제 극한 어떻게 찾자고 그랬냐면, 추세를 보자 그랬죠. 이렇게 가리고 나서 보면 x가 a가 되어갈 때 y좌표가 점점 b가 되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연속인 애는 실제로 b에 도착을 하는 거야. a를 대입했더니 정말로 b였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리고 보면 b에 갈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 도착해보니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은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비교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가지 단계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FA라는 함수값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 찍는 거. 얘가 일단 존재하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런 애는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둘 다 존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둘이 같아야 합니다. 목적지 이 화살표의 끝과 실제 도착 지점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x는 a라는 점에서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이 3가지 순서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되게 치사하게
물론 당연히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불연속인 건데 되게 치사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불연속인지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그러니까 이거 불연속이거든. 이거 왜 불연속이야? 그러면 극한값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왜 불연속이니?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는 이유들이 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얘가 달라서 그런 건지도 생각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함수값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있으면 극한값이 있는지를 보시고, 있으면 걔네들이 같은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 통과하면 연속, 셋 중에 하나라도 까이면 불연속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 두 번째 거요. 극한값이 존재. 어제 했던 얘기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그런 뜻이니까 최종적으로 요 세 번째에 있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는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땐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까지 다 같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인 거고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없거나 다르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얘랑 얘랑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 거기에다 얘까지 같으면 결국 다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라고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거지. 얘는 지금 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요. 연속인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만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고 얘는 뭐 좌극한이 우극한이랑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고 뭐 이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짜투리로 조금 더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요 단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쓰게 될 거고 뭐 사실은 우리 1학년 때나 1학년 때도 다 쓰던 거긴 한데 이 열린 구간이라는 말이 있고요. 닫힌 구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열린 구간은 이 소괄호 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닫힌 구간은 대괄호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이 구간 이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라는 뜻이에요. a와 b 사이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닫힌 구간 이렇게 딱 그 실제로 닫힌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한 건 뭐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이게 구간이라는 게 항상 양쪽 다 등호가 있거나 등호가 없는 경우 아니고 한쪽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은 뭐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x가 a보다 작아요 그러면 왼쪽은 없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구간으로 표시할 때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은 a로 열려 있다. 보통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뭐 x가 b 이상이야. 그러면 작은 경계가 b인 거잖아. 커지는 건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없는 거니까 얘는 표시할 때 닫힌 구간 b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참고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엔 이걸 닫을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의 경우엔 항상 열린 구간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뭐 계속 작아지거나 계속 커지는 것의 경우엔 없으니까 이 녀석들을 집어넣어서 구간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보통 연속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한 점에서 판단하거든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세 번째 그림도 보면 이렇게 생겨서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이 왜 불연속이라고? 극한값이 없어서. 그죠? 근데 요 점이 아니라 얘보다 약간 옆에 있는 점, 요런 점은 연속이에요. 이 점에서는 연속이잖아. 요 점을 지나갈 땐 손 떼지 않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요 점에서가 문제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연속이냐 아니냐는 원래는 한 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간에서 연속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한 번씩
봐서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구간에서 연속인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연속 때문에 그런 건데 열린 구간에서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들이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면 이것 때문에, 이 등호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났는데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은 그냥 이 안에 불연속점이 없으면 돼요. A, B 사이에 불연속점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해요. 되게 별거 아니죠. 그냥 책에서는 요 구간 안에 전부 다 연속이면 연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불연속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닫힌 구간은 얘기가 약간 달라요. 왜냐면 양쪽 끝점이 문제야. 양쪽 끝.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x좌표 A라고 보고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럼 열린 구간이라는 건 이 끝점은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중간에 이런 애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요. 좌극한 있고 우극한 있고 함수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속이야. 근데 이 맨 끝점은 우극한이 있어요. 함수값이 있는데 좌극한이 없어요. 끝점이니까, 맨 끝에니까. 이런 애들 보시면 좌극한은 있어요. 함수값도 있어요. 근데 우극한이 없어요. 맨 끝점이라서.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속이냐 아니냐는 함수값, 극한값 둘이 같은지 보는 거야. 실제로는 3개 보는 거였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 3개가 다 있어야 되고 다 같은 값이어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라는 점 자체는 당연히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에요. 이거 A 이상 B 이하니까. 근데 요 점에서 좌극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불연속이라고 말해야 돼? 그건 약간 좀 뭔가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요 점 x좌표 A인데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이건 약간 불연속이라고 말할 여지가 있지. 뭔가 어쨌든 끊어졌으니까. 아니 근데 이건 손 안 떼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구간이 여기서 끝나서 그런 걸 좌극한이 없다고 불연속이라고 말하기 약간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역시나 이것도 식으로 나타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열린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고 왼쪽에 있는 경계값 A에서 좌극한이 없는 거니까 요 점에서만큼은 그냥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경계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이거 만족하면 그냥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식으로 쓰니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림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쳐다보고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말하는 거지. 열린 구간이라고 말했으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라고 답해야죠. 왜냐면 얘 때문에. 끝에는 비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잘 와서 마지막 점 찍을 때 여기서 찍혔으니까. 그죠? 요 녀석마저 이 안에 들어있었으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림 보면 얘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구간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올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정리를 좀 하는 거고요. 어쨌든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 연속의 성질이라는 걸 짧게 보고 갈 건데 어제 극한의 성질 생각해 보면 극한의 성질이 뭐였냐면 수렴하는 녀석 두 개는 둘 다 실수인 것처럼 생각할 거니까 사칙연산이 가능해 뭐 이런 거였거든요. 수렴하는 두 개는 더해도 수렴하고 빼도 수렴하고 곱해도 수렴하고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누어도 수렴해 그랬다고. 그럼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연속도 x좌표 A에서 fx, gx 둘 다 연속이라면 fx랑 gx를 더해서 만든 녀석, 빼서 만든 녀석, 곱해서 만든 녀석
나누어서 만든 녀석 모두 다 A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누기를 할 때 GA가 0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죠? 어제 극한의 성질 할 때도 함정 나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둘 다 수렴해야 돼. 그 전제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연속도 마찬가지야.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사칙연산한 결과도 당연히 연속인데 단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돼.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를 해보자면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지야. 그지? 근데 함수값은 원래 그냥 숫자잖아요.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 근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는데 아예 요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 극한값 자체가 이미 숫자라고. 그럼 걔네들끼리 더한다고 값이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빼도 곱해도 나눠도 당연히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극한값 계산도 우리 그런 식으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연속인 애들끼리는 짬뽕하면 당연히 연속이다. 즉 막 되게 복잡하게 생식이 나오는데 요놈도 연속인 녀석이고 요놈도 연속인 녀석이면 이 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거 나누어 가지고 만든 새로운 녀석의 연속성을 파악할 땐 굳이 좌악한 우악한 함수값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래 연속인 녀석 두 개를 짬뽕한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야 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새로운 녀석 나왔는데 이 녀석 자체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원래 연속인 애들 두 개를 짬뽕한 결과라면. 대신에 불연속인 녀석이 하나 섞여 있어. 혹은 불연속인 녀석들끼리 뭔가 연산해서 새로 만든 녀석이야. 그렇다면 그 녀석은 어쩔 수 없이 이 녀석 자체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살펴보셔야 돼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연속인 거 둘이 섞으면 연속이야. 불연속이 끼어 있으면 짬뽕한 결과는 모른다.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극한 할 때는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연속에서 항상 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질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자면 합성하는 거거든요. 어제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합성하거나 요런 식으로 합성한 건 둘 다 A에서 연속이야. 합성했어요. 연속일까 아닐까 물어보면 모른다가 돼야 돼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는 어제 극한할 때도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살펴볼까요? G 입장에선 A 근처에서 연속이야. 연속이라는 건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손 떼지 않고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걸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으냐면 X좌표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Y좌표도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지? 그게 연속이거든.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X좌표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Y좌표가 갑자기 엥 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연속이거든요. 그럼 다시 둘 다 A라는 점에서 연속인데 얘 입장에선 G 입장에선 A가 들어오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면 연속적으로 값을 뱉어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지. 뒤에는 F. F 입장에선 G가 A를 받아 먹고 싸는 걸 먹어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G에다가는 A를 넣을 거지만 그래서 G가 소화를 하고 뱉어내는 게 A가 아니면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전혀 생뚱맞은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합성을 해버리면 그때는 연속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바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요 녀석 전체의 자극한, 전체의 우극한, 전체의 합수값을 다시 살펴서 연속성을 파악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무슨 얘기지? 물론 일부러 막 헷갈리라고 그런 거 낼 수 있겠지. 만약에 FA가 A야. 그렇다면 얘는 연속될 수 있겠죠. F에다가 A 넣었더니 A가 나온대. 그러면 A를 넣었더니 얘가 A가 나와. 그럼 G 입장에서 A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다. 뭐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연속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죠. 아니면
뭐 F도 G도 막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그럼 합성한 결과도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불연속이 될 여지가 없잖아. 그런데 얘처럼 특정한 점에서만 딱 알려져 있는 상태라면 그냥 무작정 합성해가지고는 연속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낼 방법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문제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연속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몇 개 보러 가죠. 아이고. 앞에 뭐 구간 이야기 나오고요. 요거는 뭐 그냥 얘기한 거로 충분하니까 됐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연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연속의 정의. 보시면 이 말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고 이 말은 함수값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걔네들이 같아요. 그렇다면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연속이 아니기만 하면 뭐 그냥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이냐 아니냐는 점 하나에서 판단하는 거다. 였고요. 세 번째 여기 3번 보시면 뭐 구간에서 연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면 열린 구간에서는 특별히 연속이라고 하고요.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왼쪽 경계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고 오른쪽 경계에서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구간에서의 연속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연속의 성질 나오죠. 둘 다 A에서 연속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둘 다 연속인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뭐 실수배 당연하고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0이 아닐 때 나누어도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고요. 뒤로 가서 문제 봅시다. 연속 단어는 문제 많지 않으니까 후딱 보죠.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연속성을 조사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함수값 있는지 보시고 극한값 있는지 보시고 걔네들이 같은지를 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딱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거부터 볼 텐데 얘는요. 연속일까 아닐까 생각해보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가는 거야. 첫 번째로 함수값이 있는지 보는 건데 1은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연속입니다. 더 볼 게 없어요. 이거 극한값 찾고 있으면 이상한 거 하는 거야. 딱 봐서 1에서 연속성 물어봤거든. 1을 딱 대입하면 분모 빵이잖아요. 꽝입니다. 우리가 어제 극한 찾을 때 0분의 0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건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대입을 하는 바람에 0분의 0이 된 거지 사실은 거의 0분의 거의 0이었다고요. 그래서 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0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은 존재하겠죠. 2라고. 그런데 함수값이 없다고요. 실제로 1이라는 값 자체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불연속이고요. 두 번째 건 구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죠. 1보다 큰 거랑 1보다 작은 거랑. 일단 함수값 있는지 보시면 있죠.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 넣어야지.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1이 있느냐 하고 봤더니 여기다 대입해보면 0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극한값 살펴볼 텐데 1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로 살펴야겠죠? 이게 제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다 쓰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금방금방 산수로 찾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다는 이야기야. 그죠? 1보다 작다는 건 fx가 1 마이너스 x라는 이야기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다 그냥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요. x가 1 플러스일 때 1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면 얘가 들어갈 거거든요. fx 자리에. 그래서 얘도 0이다 이렇게 돼요. 써보니까 어때?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차피 극한값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냥 위에 아래 그냥 숫자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결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수값이랑 우극한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고요. 그죠? 1 대입한 거고 그냥 여기다 1 대입한 거잖아요. 좌극한은 여기다 그냥 1 대입하는 거야. 그죠?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는 1에서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녀석 여기다 1 대입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녀석 여기다 1 대입해서 둘이 그냥 같은지 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건 가우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 놈은 어차피 연속이긴 하잖아요. 그냥 x 다항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거든요. 요 녀석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수값이야 뭐 당연히 존재하지.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볼 텐데 1-1 때 fx 1-1 때 x 빼기 가우스 x예요. 얘는 뭐 그냥 x니까 똑같이 1이고요. 얘는요. 1보다 약간 작은 거에다가 가우스 씌운 거야. 1보다 작은 거에 가우스 씌우면 누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1보다 작은 거잖아. 0.9999 이런 거라고. 거기에 가우스 씌우는 거니까 0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좌극한이 1이 돼버려요. 아까 함수값 0이었거든. 좌극한 1이에요. 참고로 우극한 똑같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정수가 되는 순간 있죠. 그 순간에 불연속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는 아니에요. 아닌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가 되는 순간에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가 되는 순간이 아니면 연속이에요. 계속 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문제는 연속성 조사하여라에 아주 자주 나오는 케이스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거 요것도 이제 연속이라는 단원에 나오긴 하지만 이거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어제 했던 극한값이랑 극한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1에서 연속 그랬다고. A, B 찾으래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는 이야기구나 그 얘기잖아. fx 어떻게 생겼대? x가 1일 때는 이거래. 이게 뭐란 이야기냐면 함수값이란 이야기예요. f1이 루트 2란 소리잖아요. 극한값은 뭘로 찾아야 돼요? 이걸로 찾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난 이걸 하고 싶은 건데 x가 1로 갈 때라는 건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fx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1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x가 1로 갈 때 a 루트 x 더하기 1 빼기 b 분모에 x 마이너스 1 우변에 뭐래요? f1. f1은 정말로 1을 딱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제 했던 그 미정계수의 결정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분모 0 됐네. 분자 0 돼야겠죠? 그래야 수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 0 된다. 그걸로 A,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으시고 그럼 0분의 0이 됐네. 루트 유리화 해야겠죠? 유리화해서 약분해가지고 극한값 찾아봤더니 루트 2더라. 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극한 단원에는 이렇게 주고 A, B를 찾으세요. 이게 극한 단원에 있는 문제라면 연속에서의 단원은 이 식을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 식만 찾아내시면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fx는 x에 관한 2차고요. gx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구간에 따라서 어떨 땐 2고 어떨 땐 1이고 그런데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생각해보면 이놈은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됐고, 요 녀석은 요 범위에서는 불연속점이 없어. 이 범위에서도 불연속점이 없어.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갈아탈 때 이 구간이냐 이 구간이냐 갈아타는 순간이 불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 다른 데 안 봐도 돼. 어디만 보면 되냐면 여기서 갈아타는 순간 그때만 쳐다보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서 약간 헷갈리게 생겼는데 요 녀석의 범위들을 다시 살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아예 뭐니? b-1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b 더하기 1보다 커요. 그 얘기고, 요 녀석의 경우엔 b-1에서 b 더하기 1 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자를 때 b-1이랑 b 플러스 1 사이 딱 잘라놓고 양 옆에서는 2고 가운데서는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x가 딱 b-1일 때랑 b 플러스 1일 때 그때가 불연속이니까 그 순간만 보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얘도 연속, 얘도 연속. 그 둘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저 두 군데에서만 보면 되는데 좀 편하게 할까요? 약간 졸리잖아.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연속인 거랑 불연속인 거를 곱하면 알 수 없어요.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이랑 연속을 곱하면 연속이야.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하면 몰라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건 연속이고 이건 불연속이거든. 근데 얘가 왜 불연속인지를 살펴보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중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서 x가 딱 b-1인 순간을 생각해보면 요 녀석은 좌극한은 2야. 근데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1이에요. 없는 게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달라서 그래요. x가 b 더하기 1일 때도 마찬가지. 요 녀석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지. gx 입장에서 보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이거 세 개를 살펴볼 텐데 요 때는 좌극한 2, 함수값 1, 극한값 우극한도 1 얘는 1, 1에 2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좌극한이랑 우극한 함수값이 달라서 그런 건데 지금 난 뭐 할 거냐면 요 놈이랑 곱할 거야.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기 때문에 얘 나름대로는 b-1이나 b 플러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을 거거든요. 즉 이런 값들에다가 같은 값을 곱해서 다 같은 값이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2랑 1이랑 1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다 같은 값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똑같은 숫자가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어요. 0을 곱해야 같아진다고. 그쵸? 그러니까 불연속인 녀석이랑 연속인 녀석이랑 둘이 곱할 건데 그 점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연속인 녀석이 0이라는 값을 가지면 돼. 그런 뜻이 돼요. 그죠? 구조를 다시 보면 이런 건데 b-1에서 좌극한 이거 편의상 이거 너무 약간 좀 그런가? b-1의 좌극한이랑 b-1의 좌극한 둘이 곱할 거고 b-1의 우극한 b-1의 우극한 둘이 곱할 거고 b-1 함수값 b-1 함수값 이렇게 둘이 곱할 건데 얘네들은 달라요. 이거는 2고 얘네 둘은 1이야. 그런데 이건 다 같다고. F는 연속이니까. 그죠? 다 다르게 생긴 녀석이랑 다 똑같이 생긴 녀석을 곱해서 결론적으로 얘네 셋이 같아지려면 얘네들이 다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이놈이 0이 돼야 돼. 그럼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거야. gx란 녀석이 gx가 x가 b-1일 때랑 x가 b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어쩌면 된다고? fx란 녀석이 b-1에서 0이면 되고요. b 플러스 1에서 또 0이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그냥 뭐 전체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찾아가지고 다 같아요.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지만 너무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할 건데 불연속이 되는 녀석이 극한값, 함수값 중에 뭔가 달라. 그래서 불연속이라면 요 놈이 0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속이 될 수 있다고요. 불연속인 녀석이랑 0을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답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게 하나는 b-1이고 하나는 b 플러스 1이야. 지금 이거 x축이랑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f가 2차거든요.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 플러스 1인데 요거 대칭축이 어디냐면 2예요. 여기가 b-1이고 b 플러스 1이야. b겠죠? b가 2란 이야기겠죠. 그죠? b-1, b 플러스 1의 딱 가운데는 b니까. 그래서 b가 2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졸지에 얘는 1이 됐고 얘는 3이 됐죠? 그걸로 a를 찾으면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그 복잡하게 생긴 산수 하지 않아도 좀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귀찮거든요 하다 보면. 그죠? 합성함수의 연속 이야기고요.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gf가 불연속인 x의 값을 구하세요입니다. f에다 먼저 넣을 거래요. 그리고 g에다가 넣을 거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를 움직이고요. 그때 이거 f에 넣고 얘를 다시 g에 넣을 건데 f는 0에서 불연속이고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불연속점이니까. 그래서 f에다 먼저 넣을 거기 때문에 x좌표가 0인 거랑 2인 거에서 연속성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딸려있는 g도 봐야 돼요. g는 1에서 불연속이거든요. gx에 1이 들어올 때가 문제인 거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합성할 거기 때문에 g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f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g가 1에서 불연속이 났다는 건 우린 누굴 봐야 되는 거다? fx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를 봐야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순간의 연속성을 여러분이 손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연속인 애들끼리, 연속인 지점들끼리 합성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다시 보자면 x를 f에 넣을 거기 때문에 f가 불연속인 0과 2는 확인해 봐야 되고 또 g는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x가 1이 되는 순간의 연속성을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런데 fx가 1이 된다는 건 여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니까 얘는 안 봐도 되겠다. 그죠? 요 순간이니까 요때 x좌표 생각해보면 뭐 여기 2고 여기 1이니까 가운데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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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세 군데에서 극한값 연속성을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연속성 파악하는 건 어제 극한값 찾는 거랑 똑같아요. 뭐 0일 때부터 생각해 보면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랑 실제 함수값 이거 f에다 넣을 거고 요거 다시 g에다 넣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0 플러스를 f에다 넣으면 2를 향해서 가요. 2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2보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중이니까 2 마이너스라고 해야겠죠? 0 마이너스면 0보다 왼쪽에서 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얘도 0을 향해서 가는데 0보다 작으니까 0 마이너스고요. 0은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 지금 점 찍혀 있는 거니까 0,0이야. 여기 0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애들을 G에다 넣을 거래. 그럼 G에 넣어보면 이 마이너스는 2보다 왼쪽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0이죠. 뭐 마지막이니까 안 중요하지만 0 마이너스면 이렇게죠. 이렇게입니다. 0 대입해보면 0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연속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F한테는 0에서 불연속이었지만 합성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손으로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2랑 2분의 1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더 하면 잘 것 같은데? 더 해도 되는 거야? 요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까지는 하고 예제 하나인가밖에 없어요. 하고 잠깐 쉽시다. 이 연속에서 나오는 두 번째 챕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이거 보시면 이 최대 최소의 정리 안에 연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둘 다 중요한 말이에요. 닫힌 구간 연속.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무조건 갖는다. 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명은 넘어가니까 그냥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밖에 못 물어봅니다. 이거 자체는 이 최대 최소의 정리 자체는 나중에 뭐 혹시 증명할 일 있으면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 하러 가서 증명할 때 있긴 있거든요. 짧게 나오긴 해요. 뭐 극점 증명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것도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라 사실은 모르셔도 되고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닫힌 구간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다인 거고 조금 꼬아서 내면 이 정도?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있을까 없을까? 모른다예요. 불연속이야. 어딘가 불연속점이 있대. 구간 안에 불연속점이 있어. 그럼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까? 물어보면 모른다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뭐 출발해서 뭐 이렇게 생겼어. 불연속점이 있어요. 하지만 최대값 있습니다. 최소값도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최대값 없지. 구멍이 뚫렸잖아요. 최소값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이거나 열린 구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인 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뭐 그냥 최대값이나 최소값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요 정도나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사이값 정리인데 이 말이 약간 복잡하거든요. 잘 보시면 손을 쓸까요? 얘도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이름을 써야지. 사이값 정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FA, 이거 A는 요 A예요. FA랑 FB가 둘이 달라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야. 그랬을 때 FA와 FB 사이에 이것 때문에 사이값 정리해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가 K인 X좌표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A, FB 손 안 떼고 싹 그림 그릴 건데 얘네 둘이 함수값이 다르대. 예를 들면 여기 X좌표 A, 여기 X좌표 B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림 막 이렇게 생겼다고. 손 안 떼고 그냥 막 대충 그린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아무 값이나 골라서 그걸 K라고 하면 K가 되도록 하는 X좌표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식으로 쓰니까 되게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그냥 당연한 얘기야.
A, FA에서 B, FB까지 올라갈 건데 중간에 선을 하나 그으면 안 만날 방법이 없다고. 얘를 만나지 않고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연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 자체보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일 텐데 얘도 비슷한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건 똑같고요. 얘는 FA랑 FB가 다르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FA랑 FB를 곱해서 음수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 얘기죠.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랬을 때 fx는 0 되도록 하는 x가 저거랑 똑같이 씁시다. fc라고 하자. fc는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거든요. FC는 0, 하필이면 이 0이 누구냐면 FA랑 FB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값이에요. 그죠? 임의의 값 중에 0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그 사이 0 싹 그으면 당연히 하나 만날 거란 이야기예요.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0에다 선 그어서 하나를 만날 거다 그 얘기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냐면 방정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실수 C가 존재해요 라는 말은 방정식에 해가 존재해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면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해를 찾을 수 있으면 해를 찾으면 되는데 해를 찾을 수 없는 것의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이제 그 계산기나 컴퓨터가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x제곱이 2야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2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계산기한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뿔마 루트라는 기호를 주지 않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줍니다. 걔는. 왜냐하면 계산기니까 계산은 졸라 빠를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넣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음수야. x에다가 2를 대입했어. 양수잖아.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대입하면 2거든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럼 이 사이에 해가 있나 봐. 이제 범위를 줄이는 거야. 1.1 넣고 1.9 넣고 1.2 넣고 1.8 넣고 이런 식으로 막 넣다 보면 1.4 넣었을 땐 음수인데 1.5 넣으니까 양수야. 이 사이에 있나 봐. 그래서 또 막 1.41 넣고 1.42 넣어봤더니 요 사이에 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실제로 딱 0이라는 값이 안 나오겠지. 왜냐면 무리수거든.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해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안 나오겠지만 걔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끝에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찾는 거예요. 욜라 계산해가지고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찾아보라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1번 같은 거 보시면 4차 방정식이거든요. 이걸 보고 보통 뭐 하냐면 4차 방정식 풀면 되지.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서 근을 찾으라고 하겠지. 그죠? 근데 인수분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하든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3차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1학년 때 여러분이 만났던 고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만 준 거야. 문제집에서 시험에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줬다고.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 해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얘기했냐면 이 사이에 해가 있다는 걸 보이래잖아. 그건 야 해를 찾아가지고 이거 봐 1하고 3 사이에 있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그냥 통째로 fx라고 했을 때 f1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f1 살펴보면 마이너스 6입니다. 음수예요. f3 살펴보라는 거야.
F3 집어넣으면 82입니다. 양수예요. F1이랑 F3 둘이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다항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자명한데 F1이랑 F3을 곱했더니 어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1하고 3 사이에 해가 있어요. 이러고 그냥 결론이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사이에 해가 있다는 걸 보이는 건 뭐냐면 닫힌 구간 1, 3에서 이 녀석 연속인데 F1이랑 F3을 구해서 찾아봤더니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둘이 곱하니까 음수야. 닫힌 곳에서 연속인데 둘이 곱해서 음수야. 그러니까 1하고 3 사이에 해가 있어.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 사이값 정리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냥 요 정도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구간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자주 하는 실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해를 찾으려고 그래. 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살펴보라고 나오는 거야. 그죠? 뭐 2번도 똑같겠죠. 뭐 1 넘겨가지고 는 0의 형태를 만들고 2 넣고 3 넣어서 둘이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 보여주시면 될 거다입니다. 연습 문제가 2페이지나 있지만 문제는 11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죠? 이것도 몇 개만 제가 골라서 4개만 연습 문제 쪽으로 4개만 풀어보고 다음 단원 공부하도록 합시다. 3번부터 좀 보자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세요인데 함수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부터 원래 확인해야 되냐면 fx가 1에서 연속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gx가 1에서 연속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둘 다 만약에 1에서 연속이면 그냥 연속 이러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1에서 불연속입니다. 왜 불연속인지를 살펴보면 이 위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1분의 1 빼기 1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0입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분의 1이잖아요. 발산하는 거지. 우극한이 발산이에요.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겠죠. 그럼 얘가 불연속이니까 굳이 이거 연속성 파악해 볼 필요도 없이 이거 두 개는 따로 조사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 볼 텐데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되는 건 F1 곱하기 G1 이런 애들 확인하는 거거든요. 얘하고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 gx x가 1 플러스일 때 fx gx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f1은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분의 1 빼기 1이어서 0이고요. g1은 여기다 1 집어넣을 거라서 2인데 뭐 둘이 곱할 거니까 0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좌극한도요. x가 1 마이너스일 때 1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야 돼요. x분의 1 빼기 1. 여기서도 gx 자리에 1 마이너스잖아요. 1보다 작은 거니까 요 녀석이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돼요. x제곱 더하기 1. 넣어보면 어차피 얘랑 똑같이 0, 2 될 거라서 0이 되죠. 다시 말해서 얘랑 둘이 어차피 똑같은 거다 그 얘기야.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식이 같이 생겼으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얘인데 밑에 있는 거. 이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식을 그냥 쓰면 별로 실수할 리가 없거든요. fx 누구냐면 x-1분의 1 빼기 1 이렇게 생긴 게 fx고 gx는 누구냐면 x-1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1을 대입했는데 대입해보니까 이건 무한대야. 발산이네. 그럼 이건 꽝이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꽝이 아니야. 얘는 무한대가 되는 게 맞는데 이놈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극한할 때 했을 때처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쟤 무한대고 얘 0이면 모르잖아. 꽝인데?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새로운 함수인 거야. fx도 아니고 gx도 아니고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애처럼 fx도 지 나름대로 뭔가 값이 있어. gx도 지 나름대로 뭔가 값이 있어. 그럼 둘이 곱하면 되지. 근데 지금 얘는 이게 값이 없잖아요.
없는 거랑 뭐랑 지금 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둘이 곱해서 값이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식을 다시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예 식을 찾아보면 식을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어쩔까요? x 마이너스 1분의 앞에 거 통분해 보면 1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지금 x 마이너스 1이 3개 붙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어쩌면 돼? 분모 0 됐고 분자 0 됐고 약분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하면 얘는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예? 알게 뭐야? 얘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0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모조리 다 빵이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F랑 G를 따로따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찾아서 걔네들끼리 곱해도 되는데 그건 존재할 때 이야기고 얘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둘이 곱해서 식을 새로 만들라고요. 만들어서 극한값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5번은 아까 했던 유제랑 거의 기본 문제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극한값은 요거로 찾는 거고 함수값이 B야. 그렇게 해서 함수 극한할 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5번 넘어가고요. 8번 봅니다. 이것도 아까 기본 문제 풀 때 자주 나올 거라고 기억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fx랑 g 세 개가 다 있는데 왜? 문제 잘렸어. 아니야? 약간 잘렸네.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얘네 중에서 f랑 곱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 찾으세요. 거든요. 근데 f는 분음속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곱하기를 해야 될 g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이거는 분음속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은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인 애들끼리 곱하면 연속이니까. 얘는요.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0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0에서만 연속성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딴 데 볼 필요 없죠. 2에서의 연속성만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해보면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엔 아까 좀 전에 풀었던 예제랑 다르게 좌극한이나 우극한 함수값이 다 있어요. 달라서 그런 거지. 없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 같은 거 살펴보면 0에서 함수값 2거든요. 근데 이건 0에서 함수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0 되겠죠. 좌극한 살펴보면 1이에요. 0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0이겠죠. 0에서 보는 거 지금. 우극한 보면 이건 3이에요. 얘는 0이에요. 둘이 곱하면 0이겠죠. 그러니까 다 0이어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보면 gx라는 녀석이 0에서 불연속이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있는데 다 달라서. 근데 하필이면 f가 0에서 좌극한도 빵, 우극한도 빵, 함수값도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이랑 0을 곱할 거고 2랑 0을 곱할 거고 3이랑 0을 곱할 거라고. 다 0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건 연속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2에서만 살펴보시면 될 텐데 2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쪄놓으면 어때요? 2에서 좌극한도 빵, 우극한도 빵, 함수값도 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랑 요 놈 곱한 것도 전부 다 연속이 될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마지막 내려와서 11번이고요. 영하고 2 사이에서 실근 가지는 걸 살펴보세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근 자체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다. 이 식 전체에 0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부호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0 대입하면 F0 빼기 0이고요. 2 대입하면 F2 빼기 2 이렇게 생겼겠죠. F0 1이라며. 0보다 크네요. F2는 마이너스 1이라며. 0보다 작네요. 0 있겠죠? 그럼 얘는 근이 있겠네요. 그죠? 이 식 전체에 0 넣고 2 넣어서 둘이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중간에 0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있었을 거야.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거야. 그런 이야기죠. 얘도 마찬가지. 0하고 2 넣을 건데 F0 더하기 0 빼기 1입니다. F0이 1이거든요. 1에서 1 빼는 거야. 얘는 딱 빵이에요.
0을 넣어서 0 나오는 거 맞지? 0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건 0,0을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F2 더하기 2 빼기 1이야. 이거 얼마야? 얘도 0이야? 둘 다 0이네. 0,0을 지났고 2,0을 지났어요. 그럼 이 사이에 해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모른다예요. 모른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 뭐 이렇게 생겼으면 0 자체는 해가 되는 게 맞지. 2 자체도 해가 되는 게 맞지. 근데 어디 갔니? 이 열린 구간이잖아요. 이 안에 해가 있냐고 물어보면 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요. 물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0도 지나고 2도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지.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얘처럼 부호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0 대입해보면 0 곱하기 F0 더하기 1이니까 1이네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고요. 2 대입해보면 2 곱하기 F2 더하기 1입니다.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둘이 부호가 달라졌잖아요. 중간에 0이 있었을 거야. 해가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연속이고요.